최근 유럽에서 강경 우파 세력이 다시 일어선다는 말 자주 들어보셨죠? 마치 1930년대의 유럽 같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 말이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3억 5천만 명의 유럽연합 시민들이 유럽의회 대표를 직접 선출했는데요. 강경 우파 정당들이 그야말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유럽연합 EU를 이끌어온 두 지도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숄츠 독일 총리에게 큰 타격을 줬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표정 잠시 보실까요?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된 지 1시간 만에 의회 해산을 눈 감고 선포를 했습니다. 조기 총선을 결정한 건데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저렇게 눈을 감고 했을까요? 프랑스 집권 르네상스당이 마린 르펜이 이끄는 강경 우파 국민연합 RN에 더블 스코어로 패했습니다. 이 마크롱 대통령은 즉각 국회를 해산하고 재선거를 선언한 것이죠. 그의 임기가 2027년에 끝나기 때문에 정치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결정입니다. 마크롱의 당이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고 또 그의 대통령 임기 동안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독일에서는 숄츠 총리가 더 큰 굴욕을 겪었습니다. 그의 사회민주당이 강경 우파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 AFD에게 밀려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AFD는 여러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2019년 11%에서 16.5%로 급등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굴욕의 밤이었지만 아름다운 밤이라고 칭한 지도자도 있습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명언을 남기셨더라고요. 아름다운 밤이에요라고요. 선거 직후 나온 발언 중 가장 센세이셔널한 표현인 것 같은데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강경 우파 성향의 이탈리아 형제들 FDL은 28.8%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총리 후보 시절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여성으로 지목됐던 그녀가 유럽 정치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유럽의회 선거라는 게 대체 뭐냐? 유럽연합 모두 27개 나라, 유권자 3억 7천만 명이 모두 직접 한 표씩 행사하는 선거입니다. 이게 엄청난 규모죠. 3억 7천만 명. 이걸 통해서 모두 720명의 유럽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상 각국 정치권에 대한 중간 평가의 의미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큰 것 같습니다. 리더들이 가장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선거라는 점. 그럼 이렇게 구성된 유럽의회는 대체 뭘 하는 거냐? 유럽연합, EU의 법안을 통과시키고 또 연간 예산을 승인하는 역할도 하고요. EU의 향후 5년 동안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기후변화, 이민 문제, 국방, 안보, 다양한 문제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란 뜻이죠. 이번 선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경 우파 성향 정당들의 약진입니다. 특히 의석수가 많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자세히 보면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이쪽에서는 강경 우파 정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하면서 1위를 기록했고요. 독일, 또 네덜란드에서는 강경 우파 정당 2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그 AFD라는 당이 있는데 나치를 지지한다 이런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던 정당이에요. 그런데 이 당이 2당에 올랐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정신없고 바빠 죽겠는데 왜 이런 복잡한 유럽 선거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나 싶으시죠? 유럽 의회 내 세력 균형이 우파 쪽으로 바뀌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후, 이민, 안보, 국방 여러 정책들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우리와 가장 연관이 깊은 기후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EU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오랫동안 환경 문제에서 앞서 나가려는 야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화석 연료 쓰지 말자, 탄소 배출 제로로 만들자, 이른바 그린딜을 마치 유럽의 정체성처럼 만들었죠. 이걸 빼면 유럽은 시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요. 지금까지는 이런 그린딜을 신속하게 할 수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덜 친환경적인 강경 우파가 득세하면 지금까지 만든 그린딜 정책을 폐기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속도는 늦출 가능성 충분히 높습니다. 어쩌면 이번 선거 결과가 유럽의 많은 유권자들의 심경을 대변한 게 아닌가 싶어요. 6년 전 혹은 10년 전에는 유럽이 풍력, 또 태양광 이런 쪽에서 꽤 앞서간다고 판단하고 또 자동차도 우리가 잘할 수 있겠지라는 판단으로 친환경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었지만 지금 약간
좀 현타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친환경 물론 좋죠. 다 좋은데 막상 하려니 불편하기만 하고 계속 돈만 나가. 우리가 돈 버는 건 없는데 가만 보니까 한국산 배터리, 중국산 전기차만 돈 벌어주는 것 같다. 자, 이런 생각이 슬슬 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뭐 때마침 인플레이션도 있고 전쟁도 있고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환경이냐. 대규모 농민 시위가 이를 잘 보여주죠. 이 농업에서도 이 그린딜을 하려면 살충제 줄여야 되고 또 메탄가스 배출 줄여야 되고 또 그다음에 이 보조금, 특히 이 경유 보조금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런 거 다 삭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화가 났고 각 분야에서 그린딜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 결과 EU는 실제로 몇 가지 주요 환경 규정을 철회하거나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에서 이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2017년 기억나시죠? 트럼프가 처음 집권하자마자 한 게 파리 기후협약 탈퇴였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기후위기 대응책을 상당 부분 번복할 텐데 자, 그럼 유럽은 어떨 것이냐? 미국하고 유럽은 경제, 정치, 안보 관계가 상당히 굳건합니다. 아마 단기적으로는 유럽의 강경 우파 세력들과 트럼프 서로 맞으니까 짝짝꿍 하겠죠. 또 미국은 대통령 권한이 강하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뭐 폐기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속도 조절을 할 겁니다. 유럽도 아마 새로 시작하는 건 분명히 브레이크 걸 테고 최소한 1, 2년 동안은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후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럽이 그린딜을 싸그리 무시하고 아예 폐기하는 수순으로 갈 거냐? 그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럽의 독자성,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사실 그린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쪽 정책의 주도권마저 놓치면 유럽은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그냥 무의미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유럽의회에서 이 강경 우파 정당이 세력을 확대하면 단기적으로 1, 2년 내에는 뭐 유럽도 이 그린딜이 역행하는 듯 싶겠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없던 일로 가느냐 그거는 아닐 거란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유럽의회 선거는 EU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자 또 우리 기업들에게도 정책의 방향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익 정당의 부상과 중도 좌파의 부진이 EU의 정책과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한방이었습니다.